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고 저에게 그 어떤 며느리 돌이나 간단한 연락조차 바라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의 행동에 경악할 만큼 질린 상태입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저희 친정 엄마까지 무시하면서 사돈댁 어려운 줄 모르고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 못하겠거든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동네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이지만 익명의 힘을 빌어 여기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사실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남동생을 임신하셨을 때 아빠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아빠가 중동에 일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나중에 동네 아줌마들에게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가 같은 동네에 미용실 하는 여자와 바람이 나서 타 지역에 딴 살림을 차렸다더군요.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 덕분에 저와 제 동생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조차 산산조각이 나버리며 그 깨진 파편에 가슴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나마 머리가 큰 저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으시며 남동생이 뱃속에 생기자마자 아빠가 바람이 나셨고 엄마는 임신한 몸으로 아빠를 어떻게든 설득해 가정으로 되돌려 보고자 했지만 결국 안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죽을 듯이 고생하며 홀로 저희 키워온 엄마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어린 맘에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그렇게 홀로 제 남동생을 낳고 어리디 어린 저까지 씩씩하게 키워내며 꿋꿋하게 사셨습니다. 저희가 말을 안 들어 힘드실 텐데도 그 흔한 회초리질 한 번 안 하시고 말로만 설득해 저희를 훈육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게 상황일 텐데도 저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거의 다 사주셨고 냉장고에도 간식거리, 과일들이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너무 어려서 오래 일하지도 못하셨고 주로 저희가 잠든 밤에만 부업으로 견과류 손질을 하거나 오징어 같은 걸 찢는 걸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딱히 모자라지 않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다달이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가가 아니라 친가, 그러니까 엄마의 시댁이죠. 아들이 바람나 조강지쳐 버리고 생떼 같은 애들까지 내팽개쳐가며 딴 살림을 차리니 할머니도 오죽 답답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인 저희 엄마를 꽤나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지경이니 너무 미안해서 다달이 돈이라도 보내주셨다더군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오실 때도 항상 눈물 젖은 얼굴로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만 반복하시다가 가신 게 기억이 나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미울 법도 한데 늘 정성껏 대접하며 살뜰히 챙겨드렸고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와 할머니는 꽤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여느 고부관계 같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꽤나 돈이 많으시다더군요. 아주 예전부터 몇 대째 큰 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셔선 갖고 계신 현금도 많으신 알부자라며 그래서 자기 아들이 벌인 가정을 할머니께서 손수 거둬 다달이 돈도 보내주시고 챙겨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저와 제 동생은 할머니가 먼 발치서 보내주시는 성의와 엄마의 희생 덕분에 아빠 없이도 어떤 결여나 부족함 없이 잘 자라왔습니다. 간혹 질 나쁜 친구들이 아빠가 바람나 버린 애들이라며 놀릴 때 큰 타격이 없을 만큼 저와 제 동생은 마음이 단단하게 자라났어요. 엄마는 그렇게 씩씩하게 자란 저희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저랑 동생은 그 몇 배로 엄마에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며 누구보다 똘똘 뭉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가 딴 살림 차렸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더군요.
그래서 그 치정에 얽혀서 매일같이 싸우고 술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너희들 낳아주신 아빠가 돌아가셨다. 너희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는 너희 같은 소중한 선물을 준 고마우신 분이야. 옷 챙겨서 상갓집에 갈 거다. 거기서 어른들께 깍듯이 인사하고 아빠한테도 우리 이렇게 잘 컸다고 인사하러 가자. 그리고 좋은 곳 가시라고 배웅도 해드리고 라고 마른 얼굴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속버스만 거의 6시간을 타서 어느 장례식장에 갔고요. 거기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아버지와 대면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라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요. 상갓집에는 그 상갓녀 관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왔더군요. 아무래도 좋지 않게 돌아가시다 보니 친가 쪽 사람들만 몇 명 모여서 한산한 분위기였던 게 기억나요. 친가 어르신분들은 아빠 없이 잘 큰 저희가 대견하다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고 엄마를 위로하고 안아주기 바쁘셨죠. 엄마는 그렇게 장례 3일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꿋꿋하게 상을 치르셨어요. 장지까지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엄마는 텅 빈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조차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세상에 더는 내 아빠가 없다는 사실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저희는 그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는 할머니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바로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공부도 꽤나 잘해서 학교에서 적어도 전교 10등 안엔 꼬박 들었고 각각 명문대에 들어가 교환학생까지 하며 남부럽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중간중간 과외로 학비는 벌어야 했지만 엄마가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가 더 벌면 동생을 주고 동생이 많이 벌면 저를 주기도 하면서 사이좋게 서울에서 대학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꽤 좋은 대기업 개발팀에 들어갔고 남동생은 공부 더 하고 싶다며 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후 지금은 전문직 고연봉자입니다. 남들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잘 풀린 저희 남매였어요. 당연히 선이며 소개팅이며 많이도 들어왔죠. 저는 어쩐지 결혼하기 싫더라고요. 저희 엄마의 실패한 결혼을 피부로 체감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연애고 남자고 뭐고 사실 20대부터 딱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같은 계열사 사람이고 회식하다가 친해졌는데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좋아서 금세 친해졌어요. 만나다 보니 더 좋아지더라고요. 가볍지 않고 진중해 보이는 성격에 절대 사람을 배신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런 모습에 본능적으로 호감이 느껴졌고 연애 감정이 커져서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반쯤 교제하다가 결혼 얘기까지 나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남편 쪽에서 처음부터 결혼을 빠르게 밀어붙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남편이 장남인데 남동생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더군요. 보수적인 본인 집안에서는 그래도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남동생 결혼을 지체시키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이 저를 만나니 잘 됐다 싶어 빨리 결혼시키자 서두르게 된 거죠. 저에게 한없이 젠틀하고 상냥했던 시부모님이었고 상견례도 아무 일 없이 서로 배려해주며 좋은 분위기로 잘 마쳤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협 화음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거의 반반씩 부담하여 결혼하게 되었고 이렇듯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인연이라 생각하며 시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제가 마음에 안 차셨다고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실 우리 큰아들이 더 괜찮고 멀쩡한 집안에 장가가길 원했는데 장인어른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이쁨 받길 원했거든. 게다가 아버지 없이 자랐으면 마음에 그늘이 왜 없겠어. 아무래도 부모 두 분 모두 멀쩡하게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다르겠지. 그래서 편부, 편모 가정을 보면 문제없는 집안이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남편도 발끈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와이프 앞에서 대놓고 하시냐 한 소리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가족도 됐는데 숨길 거 뭐가 있냐면서 차라리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게 뒤끝도 없고 털털한 거라며 본인이 솔직한 시어머니라 그렇다고 저더러 알아서 이해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모독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요. 물론 사람이 흠 하나 없이 자라긴 어렵겠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랑 제 동생한테 갖고 있는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자랑스럽고요. 편모 가정에 대해 편견이 있는 사회란 건 알지만 어머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만큼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전 정말 몰랐네요. 결혼 전에 일러주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입을 삐쭉 내미시며 큰아들이 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틴다는데 작은 아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진행시켰어야 했다고 끝까지 저 마음에 안 드신 티를 팍팍 내시더군요. 그 바람에 시댁에서 어정쩡하게 앉아있다가 남편이 서둘러 급하게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고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의 사과일 뿐이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몇 달 뒤 해가 바뀌자마자 도련님이 기다렸다는 듯 결혼을 하셨어요. 동서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교육자 출신이신 집안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멀쩡한 집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저를 대놓고 저격하며 모욕 주시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때부터 대놓고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명절에 같이 모여 음식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저는 못한다, 동서는 잘한다 칭찬하시더군요. 이를테면 제사상에 올릴 대추를 손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키친타올에 물을 묻혀 닦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동서는 키친타올이 비위생적이라며 가제수건을 찾아 그걸로 닦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 역시 둘째 며느리가 잘 배워와서 잘하는구나. 그래, 입에 넣을 음식인데 키친타올로 하면 안 되지. 큰애야, 넌 뭐하고 있니? 너도 가제수건 빨리 찾아와라. 영 굶떠가지고 그게 뭐니? 하시며 어머님 말씀대로 한 저를 구박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가제수건으로 대추를 닦고 있으면 또 지그시 제가 하는 걸 바라보시다가 아니 그게 뭐니? 네 아랫동서처럼 제대로 좀 해. 너는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어설프니? 반쪽짜리처럼? 이러시더군요. 더 웃긴 건 동서가 가제수건이 더러워지니 이제 키친타올로 닦아야겠다며 말을 바꾸니 시모는 속 없는 사람처럼 그래 그래 하며 키친타올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서럽고 아무튼 결혼 초반 그렇게 시모에게 개무시 당했던 거 생각만 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시모가 그렇게 대놓고 저를 차별하며 구박하시는 동안 시부는 완전히 방관하셨어요. 여자들 하는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부엌에서 잡음을 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며 시어른들과 장기만 두시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저희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무조건 제 편을 들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심부름을 시키며 집 밖에 내보내곤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초반 저는 시댁에서 철저히 외톨이였고 왕따였습니다. 손윗 동서인 제가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동서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다 아랫동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슬그머니 말을 놓는가 하면 은근히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시동을 걸더라고요.
차에 뭘 두고 왔는데 좀 갖다 달라거나 목이 마른데 포도주스 좀 사다 줄 수 있냐는 둥. 처음엔 그게 뭐 별건가 해서 몇 번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저를 얕보고 일부러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랫동서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싫다고 딱 거절하니 동서가 시모에게 이르더군요. 시모는 동서 편을 들면서 나이도 많은 손윗동서가 볼품없고 너그럽지 못하게 왜 그러냐며 저를 타이르시더군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니 너무 진절머리 나게 싫었고 결국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되어서 시댁을 들어 엎은 적이 있어요. 그게 결혼 후 3년 정도 되었을 쯤이네요. 남편도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거 딱 질색하는 편이라서 그냥 저더러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런 면엔 또 쿨해서 앞으로 저더러 시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시댁에 숙여 들어가기 싫고 시어머니도 바뀔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남편이 일찌감치 모든 걸 파악하고 그냥 그렇게 중재해버린 거죠. 사실 저는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친정엄마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고 계셨고 이제 좀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댁에 거의 왕래 안 하고 살았어요. 아이 낳고 나서 딱 한 번 보여드리고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며느리 돌이 하고 싶으니 가자고 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랫동서와 사이가 나빠져 버렸더군요. 사실 동서 인성이 그렇잖아요. 둘 다 사람 무시할 줄만 알고 입속만 챙기는 데다 다굴시키던 한 사람이 제가 빠지니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제가 몇 년 시댁에 아이의 발길 끊으니 둘이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아쉬우신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으시더군요.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다 하시니 솔직히 며느리 된 도리로서 외면하기가 쉽나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여우 같은 며느리는 이제 싫다. 나는 네가 곰 같아서 좋다. 대가리 안 돌리고 묵묵한 네가 좋아. 이제 다시 다른 집들처럼 왕래하며 지내자. 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거 보니 저도 마음이 좀 약해졌고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조부모님 안 보여주고 살자니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시댁과 왕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 약 5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네요. 시어머니는 이전과는 달리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시려고는 했지만 여전히 틈만 나면 제 앞에서 편부모 가정 흠을 보이며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전에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았지만 더는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저희 엄마도 과부가 되고 싶어 되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하시며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양가의 노후 준비에 관해 비교하면서 또 저희 엄마를 후려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오랜 공무원 생활을 정년퇴직으로 마무리하시며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십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자긍심이 높으셨죠. 젊을 때 시아버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혼을 몇 번 생각하셨다는데 그래도 꾹 참고 이 나이 이때까지 같이 살붙이며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혼자 살았으면 당장 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은근히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사실 결혼 전에도 저희 친정엄마 노후 준비에 대해 넌지시 여쭤보셨던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새아가 안사동께서는 따로 수입이 있긴 하시다니? 네, 마트 일도 꾸준히 하시고요. 연금도 꼬박꼬박 넣고 계세요. 그리고 뭐 혼자 계시다 보니 많이 쓰지도 않으세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있고. 그래, 뭐 혼자 사시니 많이 쓰실 것도 없긴 하겠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노후 준비는 잘 안 되어 계신 건 사실이잖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 어머님처럼 공무원 연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어머님 스스로 저축하신 것도 꽤 되세요.
그래 봤자지 뭐.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시거나 몸 불편하시게 되면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그 돈을 다 누가 충당한다니. 사돈 총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장녀인 너도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래서 홀어머니는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길래 저도 발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댁보다 저희 친정엄마가 더 재정적으로 여유 있으십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할머니의 유언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경기도 모처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증여받게 되셨어요. 할머니께서 늘 저희 엄마에게 미안해 하셨고 마지막까지 불쌍한 며느리 챙긴다고 그렇게 유언까지 따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시세로 따지면 거의 40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고 그거 서류랑 증여세며 이것저것 세금 처리하느라 저랑 남동생이랑 몇 달을 여기저기 다니며 고생했었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시댁 왕래를 안 할 때라 시어머니는 모르셨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건물 있으시고 세도 받으신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시며 그게 사실이냐고 되물으시더군요. 정말이니? 안사돈께서 정말 그 정도 되는 건물에 건물 주시라고? 아니 그 정도 되는 걸 증여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친정엄마 무시하는 언행을 일체 안 하시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 결혼할 때쯤 지인으로부터 어떤 신사분을 소개받으셨는데 그분이랑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사랑의 감정이 싹 트셨나 봐요. 사실 저는 엄마의 연애를 적극 추천하던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2살인가 3살 때부터 아빠에게 버림받아 쭉 혼자 지내셨던 분이니 30년 가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동안 저희 키운다고 주변의 추파도 다 걷어내버리셨던 분입니다. 저는 늘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는 평생 남자라고는 아빠 한 번 잠깐 만나 결혼 생활 1, 2년 한 게 다잖아. 엄만 이렇게 나보다 더 곱고 아직도 이렇게나 예쁘신데 좋은 사람 생기면 진득하게 연애도 좀 하고 사랑도 좀 받으면서 사세요. 엄마 인기 많다고 이모한테 다 들었어. 나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너희들 사랑만 받으면 되고. 그리고 다 늙어서 뭔 연애니? 됐다 그래. 그치만 저는 언제든 엄마의 연애를 환영하고 좋으신 분이라면 사실 재혼도 적극 찬성하던 바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엄마도 드디어 너무나도 멋지고 젠틀한 남자친구가 생기신 거예요. 저 신혼 때쯤부터 호감을 갖고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애인은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오래전 부인과 사별하시고 혼자 딸 하나 키워오신 어느 서점 사장님이셨어요. 젊을 땐 아르바이트 겸 투잡으로 아이들 공부방도 운영하셨다던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말투도 나긋나긋하시고 순수해 보이셨습니다. 두 분 다 배우자 사별하고 오랜 기간 혼자 계시다 만나신 거라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만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남편 그리고 남동생까지 그분을 만나 뵙고 나서 엄마를 맡기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어요. 게다가 그 따님분도 본인의 아빠가 만나는 애인인 저희 엄마가 너무나도 좋다고 따른다더군요. 시어머니도 어쩌다 보니 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전제로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안사돈께서 재혼을 하신다고? 아니 누구랑? 세상에 이제 와 무슨 새살림을 꾸리신다고? 하시며 말을 줄이시더군요. 딱 봐도 마음에 안 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자식들인 저희들이 좋다는데 시어머니가 그럴 입장이 안 되시잖아요. 그전에는 지금이라도 친정엄마 재혼하실 수 있게 저더러 선자리 좀 알아보라 어쩐다 하시더니 친정엄마 건물 있는 거 아시고서는 갑자기 태세 전환하신 게 웃겼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 거셔서는 아니 안사돈이 재혼하신다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집안은 어떻고? 거기 자식들은 있어? 딸이야 아들이야? 응? 좀 자세히 좀 말해줘봐 하시며 닥달하시더군요. 서울 외곽 쪽 동네에서 서점하고 계시고요. 따님 하나 계세요. 저랑 제 동생 또래 정도고요. 좋으신 분이에요. 서로 많이 존중하며 아끼시고요.
정말 점잖으세요. 저랑 제 동생도 그분 많이 만나 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재혼은 좀 황당하다, 얘. 아니, 그냥 연애만 하시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시라고 해. 서류까지 합칠 필요 있어? 자식들도 다 컸고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말에 저도 화가 나더군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된다뇨? 오래 사시라고 덕담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너무 무례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남은 날 얼마 안 남으셨으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면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잠잠하나 싶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재혼하실 분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황당해서 그건 왜 물으시냐 했더니 사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한다며 하시길래 제가 그럼 재혼하고 나서 아셔도 늦지 않으실 거라 하니 뭐라 궁시렁거리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까무러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새아버지를 되실 분이 운영하신다는 서점을 어떻게 뒷조사로 알아내신 모양입니다. 거길 찾아가셨다더군요. 지금부터 진짜 황당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고모님 대동에서 그 서점에 방문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새아버지 되실 분께 인사하면서 자기가 누구 시어머니인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며 잠깐 카페에 가자고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같이 가서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기 우리 안사돈이랑 재혼하신다던데 이 얘기는 아시나요? 안사돈 아주 젊을 때 돌아가신 사돈 양반이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그래서 딴 살림 차려 나간 건 알고 계시는지요? 아, 네. 얼추 들어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아니, 그렇게 신혼인데 왜 바람이 났을까요? 안사돈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바람이 나셨겠죠. 상견례 때도 느꼈지만 말도 별로 없고 숫기도 없는 것이 영 애교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음침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랑 뒤늦게 재혼해서 행복하시겠어요? 듣기로는 거기도 사별하신 지 오래되셨다는데 제가 보기엔 둘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이랑 바람이 났던 뭘 하건 제 애인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진중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저는 좋은데요. 말씀대로 둘 다 사별한 지 꽤 됐으니 서로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현주 시어머니라 하셨나요? 재혼하게 되면 왕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건 선을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며 새아버지 되실 분이 언짢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런 말 좀 심하지만 진짜 본인이 뭐라고 거길 찾아서 그런 망언을 하는지. 그래서 바로 시댁에 달려가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제 새아버지 되실 분한테 찾아가서 저희 친정엄마 험담을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저희 엄마 재혼에 대해 왈가왈부하시는데요. 어머님이 뭐라도 되시나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셔서는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의 장인 되실 분이잖니. 그러니까 나도 인사도 좀 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무슨 상의요? 어머님 정말 이해 안 가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네 친정엄마 건물 있으시다며. 그거 보고 재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시부모도 가족이고 니들 재산에 대해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거 홀라당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렇게 재산도 있는 양반이 뭣도 모르고 재혼을 하신대. 혼자 오래 사셨으면 니네 엄마도 얼마나 순진하시겠어? 내가 가서 좀 쳐낼 건 쳐내야지. 그 말에 제가 황당해서 헛웃음을 치니 그래, 네 말 맞다나 내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친정엄마 재산이면 네 재산도 되는 거고 네 재산이면 우리 아들 재산도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니? 그 집은 딸만 하나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만 거기에 아들이라도 줄줄이 딸려 있어봐. 네 친정엄마 건물 반씩 쪼개서 나눠 가져야 할걸? 우리 아들 맞사위니 제일 큰 지분이 있는데
홀라당 넘어가게 생긴 걸 두 눈 뜨고 봐야 하냐는 거야. 하며 흥분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증여받으신 그 건물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신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성인이고 제 동생도 성인이에요. 엄마 건물?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명이고요. 만에 하나 누구에게 넘어간다고 한들 제 남편은 아니죠. 저나 제 동생이 있는데요. 왜 저희는 건너뛰고 아들부터 챙기시나요? 어머님은 왜 벌써부터 저희 엄마 건물을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드시네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제가 다시는 건물 얘기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친정엄마 노후 자금이고 살아계시는 한 저나 남동생이 그거 노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엄마 재산이니 철저하게 지켜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했죠. 어머님, 여기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머님이신 거 아시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부들부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서류는 합치지 않으시고 결혼식만 올리며 그분과 살게 되셨습니다. 사실 엄마도 결혼이고 재혼이고 누군가와 서류상 배우자가 된다는 게 부질없는 짓인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요. 연애를 하거나 같이 살 수는 있되 누군가의 호적에 오르내리긴 싫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새아버지도 너무나 흔쾌히 존중하며 인정하셨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더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두 분의 현명함으로 그렇게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저희 남매와 함께 건물 잘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경솔함에 정이 다 떨어져서 그 이후로 다시 거의 연락 안 하고 살고 있고요.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걸 실천할 생각을 하시는지 사돈댁이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겠어요.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어이가 없어요.